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럽 시장도 조금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중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새벽에 독일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고 우리나라 시장 역시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어제 조금 올려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오늘 갭을 좀 띄우면서 위로 가길 바랬는데 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역시 우리나라도 갭을 떨어뜨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결과 갭하라고 시작해서 아침에 조금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려고 했지만 역시 지금 시장 흐름에서 위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데 얘기 들었다시피 코스피는 저항 버팀목이 2116포인트의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 지지는 2052포인트다. 그러니까 2052포인트를 자리로 현재 내려가는 흐름인데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저항 버팀목이 659포인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지는 613포인트 아래쪽입니다. 613포인트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자리를 지지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아람코 상장에 대한 IPO를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아람코 상장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좀 있다. 50조 가까이가 나왔다. 2배 정도 가까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돈이 몰리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 한국에서 자본을 빼거난 이유가 우리나라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말 그대로 남북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유출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강세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여력은 당연한 거다. 원달러 환율은 외적인 악재로 이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영향은 없지 않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을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제가 저번에 하루 전이었죠. 선을 그어놨었는데 위로 돌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저도 허탈하고 하지만 위쪽으로 저항대가 1198원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저항 맞고 떨어질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위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이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거보다 이 자리에서 대응과 어떤 대응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냥 시장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자리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까 여기 맞고 저항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 있구나 1198원 자리를 우리 시장의 지지 버팀목과 맞춰서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놓고 이미 돌파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안 나오고 제가 오늘 시장이 갭상승 나오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대응을 시장 전략을 또 다시 가져갔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봤었을 때 위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다라는 거 위쪽으로 더 올라가니까 열어놓은 거 지금은 떠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대응보다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1198원 자리까지 일단 올 때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갭이 떠서 넘어갔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켜주려고 한번 지켰고 지키려고 하다가 갭으로 떨어진 자리 그리고 회복하다가 넘어가지 못했던 박스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박스권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꼬리도 무시 못한다. 전환점이 있었던 자리 이 박스권 1205원과 1198원 자리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고 지수 차트를 봤었을 때 그 흐름에서 낙폭으로 봤을 때 2052포인트, 2060포인트 자리에 있는데 2052포인트까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2052포인트 자리 일단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3포인트입니다. 613포인트까지 하락을 618포인트 지지가 있지만 조금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613포인트 자리를 좀 확인하자
라고 618포인트와 613포인트 자리까지 열어두고 여기 음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환이 꺾였다, 아래로 꺾였다가 다시 돌파해 나왔던 여기와 여기의 시가와 종가 자리 부근이 되겠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니까 좀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환율과 같이 반대되는 흐름에서 맞춰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때 왔었을 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외국인의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더 큰 매도세로 무너지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면 시장의 대응의 흐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은 관망하면서 기다릴 자세가 필요하다. 헤드앤숄더 패턴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 패턴이 나오는 거를 조금 더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드렸다시피 이 자리에 했을 때는 레버리지를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해보는 전략도 괜찮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오늘 종목,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어떤 대응이 좀 어렵겠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이고요. 오전장 강한 상승 이후에 흐름 조정 중에 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으로 버팀목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버팀목은 말 그대로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버텨주는 자리를 체크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한 20%대 아침에 오전장에 올라가면서 거래도 크게 만들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여기서는 바닥권에서 일단 물량 테스트 개념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줬던 흐름이었고요. 오늘은 그 흐름에서 좀 강한 거래를 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은 더 나오겠다. 그냥 빠진다라기보다 제가 늘 보는 관점, N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종목 선정만 잘한다라면 이 N파동 시세는 길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짧게 나오는 자리에서 내가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만큼 상승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 짧은 시세도 만족할 수 있는 시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일봉에서는 봉이 하나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90분봉 가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다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 상단에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됐고요. 이전에 올라오는 흐름에서 이 저점을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전일 그냥 정가에 봤을 때 여기서 이 구간으로 지금 큰 상승이 보여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 흐름에서 저는 조금 밑으로 빠졌다가 N파동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적정 가격은 그냥 제가 봤었을 때 과거에 지지와 저항이 좀 있었던 1365원짜리겠죠. 언뜻 봐도 그냥 여기서 봐도 보여졌는데 과거를 보니까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도 저항받고 저항받고 그리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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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측면이 보여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박스권 자리가 요 자리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간 가격대 부근에서도 매수 관점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저는 이 자리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상은 올라가는 쪽보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깊은 하락을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450원대 왔었을 때 짧은 가격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무너졌을 때는 손실폭을 좀 가져가는 5%대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5% 이상이 되겠죠.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보다는 이 가격만 공략하고 오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65원 전략 잘 보시고요. 손절은 짧게 시가 부근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으로 봤을 때 한 5% 이내가 되겠네요. 5%보다도 조금 더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 한 1315원 정도 여기 고가 자리네요. 왜 이 자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고가도 있겠지만 그거 보면 보여집니다. 고가와 여기 아래쪽 하단이 맞춰지는 가격이고 이 자리 전체적으로 여기도 박스가 존재를 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중요해 보인다. 이 가격 무너지지 않으면 이 부근에서 매수 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져가서 전략을 짜보시면은 단기 상승 N파동 시도, N파동이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N파동 시도하는 자리에서 단기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아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한국맨널티입니다. 한국맨널티 어제 제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상한가를 한번 가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큰 상승을 줬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이는 거라곤 꼬리밖에 안 보입니다.
꼬리밖에 안 보이죠. 근데 뭐 상한가를 가고 그 위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고요. 아래 역시 M파동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M파동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항상 무조건 주식은 M파동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높은 가격에 사지 않고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봉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봉에서 보면은 흐름이 잘 보입니다. 어떻게 전환이 됐는지 흐름이 잘 보인다라는 거.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던, 자,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라면은 바로 주가가 90분봉에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렴을 기다리면 오늘장 오후장 들어서 1시 30분 이후에 흐름이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매수 관점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관점에서 밑에서 기다리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다 지워버리고 위쪽에서 올라갔다가 이거 오는 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M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수렴을 보이고 방향을 아래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 각도가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각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삼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급락도 가능하겠죠. 뭐 천천히 떨어지더라도 시간을 떠나 시간은 5일 정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4일 정도 걸릴 수 있겠네요. 한 3, 4일쯤 될 것 같은데 그 자리 때쯤에 했을 때 가격이 어디에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가격이 제가 볼 때 얼마인가요? 11,600원 정도, 11,650원, 11,600원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어봤는데 시가와 거의 맞물리는 자리가 되는 것 같고요. 맞물린 자리, 이 자리 구간에 왔었을 때 한번 짧은 시간 바로 사는 것보다는 90분봉에 충분히 확인하고 눌림목 저점 매수, 그러니까 저가가 확정되고 난 다음 봉에 저가 확인하고 그 저가를 손절 짧게 잡으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면 단기 역시 M파동이 이 가능 시도하는 구간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 5%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650원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 기다렸다가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 언제든지 돌려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왜 그러냐라고 90분 봉상 흘러봤을 때 제가 M파동이 상승 M파동이 있지만 하락 M파동도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 M파동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위쪽으로 올라갔던 폭이 있는데 그 폭만큼 했을 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 폭의 하락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기다려 보면은 그 자리가 밑으로 갔었을 때 613포인트 자리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잘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관망시장입니다. 지켜보시고 내 종목이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얘기 드렸지만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제로 0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확정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게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음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0이 되지 않으면 내가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 정도 되어 있다. 0이 되지 않는 이상 이 30과 30은 다시 50이 될 수 있고 50에서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조바심 또 내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구간을 미리 체크해 놓고, 제가 613포인트 자리라고 했죠. 이 자리 지지 확인을 하고 대응 전략을 짜면서 내 종목 관리와 신규 편입 이런 전략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올바른 투자의 방식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관망하시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시면서 기다렸다가 한번 다시 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황금부엉이 골든봉을 잡아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